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쥐 연구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복쥐 연구를 기타 재가급여라고 하죠. 자, 기타 재가급여는 재가급여의 하나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조양아보호, 단기보호, 그다음 기타 재가급여 이렇게 되죠. 그럼 기타 재가급여, 복쥐 연구란 뭐냐? 심신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다. 그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연구이다. 자, 복지 연구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자, 한 번씩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등급을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복지 연구를 이거 이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거든요. 등급을 받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아니 장기요양 인증서라든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이런 용지를 받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건강보험 자,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등급을 받으신 분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요양병원은 뭡니까? 건강보험이죠. 그러면 자,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이 기타 재가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분이 요양병원인 건강보험 쪽에 입원을 하셨을 때 혜택이 안 됐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기타 재가급여 요 복지연구는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셔도. 그래서 제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쪽이니까 등급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하지만 요 기타 재가급여 복지연구는 구매를 하거나 대여를 하실 수 있었다. 1년에 160만 원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선생님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지연구에는 대여 품목과 구입 품목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구입도 되고 대여도 되는 게 있어요. 자, 대여 품목에는 뭐가 있냐?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는 없습니다. 그 다음 배의 감지기,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기가 있다. 자, 구입 및 대여 품목에는 욕창용 매트리스, 경사로가 있다. 경사로는 실내용, 실외용으로 나뉘죠. 자, 구입 품목에는 이동 변기, 간이 변기, 요식은 편티, 그 다음에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 용품,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복지 연구, 기타 재가급여의 급여 방식 중 대여 방식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마 보기에서 정동 침대가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혹 문제에 대여 품목이 뭐냐, 구입 품목이 뭐냐, 이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매트형 배의 감지 사용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매트형 배의 감지기. 자, 이것은 뭐다? 침대나 바닥에 깔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 1회 작동이 되는지 확인한다? 라는 질문과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렸다고 해요. 자, 매트형 배의 감지기는 항상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문제는 전원이나 작동 상태를 매일 확인한다. 이게 사실 정답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항상 전원이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자. 매트형의 경우는 밟거나 센스를 통과할 때 작동이 잘 되는지 점검해라. 매트형의 경우는 매트가 밀리거나 매트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GPS의 경우는 이 GPS 경우죠. 분시형의 위험이 높다. 물에 젖으면 오작동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그래서 이렇게 매트형이 있고 GPS형, 이렇게 목구리형과 손목 밴드형이 있다. 이런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트형 배의 감지기는 침대나 바닥에 깔아서 사용하는 거다. 주 1회 작동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매번 할 때 우리는 전원이나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 많아요. 다음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마 수동 침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수동 침대는 한쪽 침대 난간을 내려둔다. 아니죠. 양쪽 다 침대 난간을 올려둬야 되죠. 환자가 낙상할 수 있으니까요. 이동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선생님,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하면 난간이 부서져서 잘못될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프레임을 잡고 그 틀을 잡고 이동해야 됩니다. 침대 밖에 볼트를 늘씬하게 놓는다. 큰일 나죠. 바퀴가 풀어지면 잠금 장치를 잠궈야 되는데 볼트를 늘씬하면 바퀴가 빠져버리면 침대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크게 다치죠. 프랭크의 손잡이를 주변 공간에 확보해 둔다. 이거는 선생님 높낮이를 조절하는 수동 침대에 보면 그 높낮이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부착된 심판을 누워있는 대상자 위쪽에 펴둔다. 아니죠. 발 쪽이 있는데 사용할 때만 펴는 겁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이거 욕창 예방 매트리스인데 자, 공중에 한자를 띄워놓으면서 부력을 생기게 해서 욕창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거죠. 매트리스 위에 찜지기를 깔아둔다.
선생님 온열 제품 같이 사용하면 안 돼요. 대상자 외에 1인 이상 동시에 사용한다? 1인만 사용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매 순간 해야 돼요. 전기 코드 꽂혀져 있는지, 요거 매트의 구멍은 나진 않았는지, 요거 이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바람을 넣어주는 요애가 있잖아요.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예, 그다음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 사용한다. 아이고 스님이 끓는 물에 끓이면 큰일 납니다. 그냥 씻어서 말린다.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선생님 답은 5번이죠. 아, 모터죠, 모터. 이 모터에 돌아가면서 이게 바람을 넣고 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터나 침대, 이 매트리스에 공기 구멍이 나서 바람이 쑥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을 짚어서 엉덩이 밑에 바람이 들어가 있는지 공기압을 확인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 코드가 빠져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 연구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거 자세 변환 연구죠. 체위 변경할 때 환자를 옆으로 눕히고 얘를 엉덩이 밑에 깔아놓으면 되게 좋죠. 쿠션의 재질은 딱딱해야 된다. 너무 딱딱하면 안 되죠. 커브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답은 2번입니다. 분비물이 많이 묻을 수 있죠. 지프는 잘 보이도록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선생님 지프가 노출되어 있으면 그 지프 때문에 환자가 베겨서 욕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커브는 소독할 수 있고 변질이 잘 돼야 한다. 소독할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변색이 잘 되면 안 돼요.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선생님 미끄러우면 환자가 미끄러져 버리겠죠. 그래서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너무 거칠어도 안 되고 너무 미끄러워도 안 된다. 적당하게 좋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커브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거는 기출 문제였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고려할 사항은 자 볼게요. 커브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분리돼야 되죠. 2번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된다. 답은 2번입니다.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3번 충전재는 커브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 선생님 충전재는 안에 있는 쏨 이런 거 말하는데 밖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되겠죠. 4번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마찰이 적은 건 맞는데 선생님 미끄러지면 안 되겠죠. 한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면 자세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5번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선생님 지퍼가 노출되어 있으면 이 지퍼로 인해서 베개에서 욕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커브는 분리가 돼야 돼서 세탁이 돼야 되고 변색과 탈색은 되지 않아야 되고 소독할 수 있는 게 좋고 충전재는 밖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지퍼도 밖에 나와 있으면 안 되고 마찰이 적은 건 맞는데 너무 미끄럽거나 딱딱하면 안 된다. 자, 요런 게 정답입니다.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철제로 된 것. 이것은 이 물속에 쓰는 거기 때문에 철제로 된 목이 쓰겠죠.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 환자를 목욕시킬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등받이 각도는 조절 가능한 거. 하지만 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옆에 이거 있죠.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 물속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선보다는 충전용 배터리가 좋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조절되는 게 좋죠.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해 사용하는 건 물속에서 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복지연구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관리 관련 복지연구에는 이동변기가 있습니다. 이동변기는 언제 사용합니까?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기는 힘들고 어려운 경우 용변을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변이죠. 이동변기는 의자처럼 사용하고 사용한 변기통을 소독하거나 뜨거운 물로 세척한 후 건조시킨 후 다음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왜 서늘한 곳에 보관할까요? 냄새가 나거나 균이 자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동변기는 화장실까지 이동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안전하게 보도록 도와주는 용품이다. 변기통을 탈부착할 수 있고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다. 물로 세척하거나 소독용으로 소독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자. 그리고 변기는 물에 데워서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열에 강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 선생님, 자,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게끔 앉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열을 조절해야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침대 높이와 높이를 같게 해서 대상자를 바로 세워서 90도로 꺾어서 앉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동변기 높이와 침대 높이를 같게 해야지 환자가 낙상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보시면 높이를 조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변기가 분리하게 되어 있다. 그림에 보이시죠? 그래서 변기는 따로 해서 씻는데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간이변기.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대에서 용변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그 비데처럼 데워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 소독할 수 있는 내열성이 있어야 된다. 소변량 측정이 가능한 눈곱이 있고 소변색을 볼 수 있는 흰색 투명이어야 한다. 자, 간이변기. 이것은 여성용, 이거는 남성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대변기형, 이거는 소변기형. 자, 여자분들도 이렇게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간이변기 사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상체를 올려준다, 뭐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해준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요에도 뭐다? 소독을 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자, 요식은 팬티가 있습니다. 요식은 팬티. 방수 패드가 부착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 세탁 후에 반복 사용 가능하대요. 경제적이죠. 하지만 소변량이 500ml 이상이거나 자주 어려운 경우 사람은 건기이다. 양이 너무 많으면 사용하기 힘들겠죠. 흡수 소재 부착형. 흡수량이 적어 소변량이 적은 사람에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요식은 팬티겠죠. 요식은 팬티는 조금씩 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식은 팬티는 이렇게 방수용 패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씻어 쓰는 거다. 경제적이다. 요게 요식은 팬티입니다. 소변량이 많은 경우는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일반 누워서 기지개 소변 누는 분은 요식은 팬티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수동 휠체어. 자, 옮기기, 이동 가능 볼지 연구입니다. 수동 휠체어 볼까요? 자, 표면이 거칠지 않고 쿠션이 딱딱하지 않은 것.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 곳으로 선택하자. 타이어 뒷바퀴,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자. 잠금 장치를 잠그고 젖은 상태로 비를 맞지 않게 보관하자. 소독용 알코올로 적신 천으로 닦아서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자.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잠궈둔다. 잠금 장치를 잠궈둬야 됩니다. 휠체어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가는 상태이다. 타이어 공기압은 잠금 장치 작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항상 적당한 공기압을 유지해야 된다. 선생님, 잠금 장치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타이어 공기압.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을 그림으로 가르쳐 놓고는 자, 잠금 장치와 관련이 있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하면서 타이어 공기압을 나타내는 그림을 고르는 정답.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발바퀴. 발 받침대를 조절해야 되죠. 발 받침대는 뭐다? 대상자의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게끔 해서 무릎이 90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잠금 장치와 발 받침대를 접는 거, 펴는 거 이런 거 중요하죠. 그래서 휠체어를 접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잠금 장치를 잠근다, 발 받침대를 접는다, 시트를 접는다, 팔걸이를 붙인다. 펴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잠금 장치를 잠근다, 그 다음에 팔걸이를 벌린다, 침대 시트를 편다, 발 받침대를 편다.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자, 휠체어에서는 앞바퀴를 들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가는 거, 뒤로 보고 가는 거 있죠. 앞바퀴를 들고 가는 건 안 돼. 그렇게 들고 가요. 문턱이 있을 때, 그다음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앞바퀴를 들고 간다. 뒤로 갈 때는 경사가 급한 길을 내려갈 때는 뒤로 보고 내려가야 되죠. 앞으로 쏠릴 수도 있으니까 환자가. 지그재그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경사가 급하거나 대상자가 무거울 때. 자,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뒤로 갔다가 앞으로 놓는다. 이런 것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용 보행기. 자,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죠. 체중을 지탱하고 키에 맞춰서 높이를 조절 가능한 것으로 선택해라. 보행기가 갑자기 꺾이면 넘어지는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대상자의 보행이 불안정할 때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항상 손을 뻗으며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보행기는 이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다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보행기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둥부 높이고 자, 각도가 30도, 팔꿈치의 각도가 30도가 되게끔 해야 되죠.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한다. 성인용 보행기로 사용하기 전에는 볼트 고정 상태를 확인해라. 훅식할 때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잠가야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 뭐든지 우리는 바퀴가 있는 건 항상 우리는 잠금 장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행기는 안정성이 높고 느린 걸음으로 걸어야 한다. 팔과 손을 이용하므로 다리에 체중 부하 없이 이동할 수 있다. 팔과 손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에 힘이 없어도 이용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보약. 한쪽 다리가 약하면 보행기 약한 다리가 나가고 건강한 다리가 나간다. 만약 양쪽 다리가 약하면 보행기 먼저 나가고 한 발 한 발 나간다. 이런 거 했었죠. 자, 보행 보조차 실복합니다. 보행기, 실버카라고 부르며 의자와 바구니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사용해야 되죠. 쉴 수 있는 의자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있죠. 가장 불안정한 보행기입니다. 이것은 균형 감각이나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하죠. 자, 손잡이에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보행이나 균형 감각이 있는 분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보행 보조차나 실버카라고 합니다. 보행차. 자, 체중을 유지하고 균형을 잡아주어 지팡이보다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죠. 지팡이 전 단계에서 사용합니다. 보행차는
잘 걷지 못하는 대상자가 주로 실내에서 사용하는 보행 보조 도구입니다. 바퀴가 붙어 있는 것과 붙어 있지 않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얘도 있잖아요. 사용할 때 쫙 펴야 되고 잠금 장치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엉덩이를 쭉 빼면 안 되죠. 자, 보행차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팡이. 지팡이는 건강한 쪽에 새끼발가락 바깥쪽에 15cm, 15cm 해야 된다. 지팡이 길이는 바닥에서 큰 돌기, 둥부까지 길이다. 팔꿈치를 2, 30cm 두부린 높이다. 지팡이 바닥 고무가 다른 정도로 수시로 확인하자. 지팡이 높이 조절용 볼트가 고정 볼트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선생님,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높이 조절용 볼트가 고정 볼트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지팡이는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잡죠.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거나 평지를 갈 때는 지팡이 먼저 가고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자, 버스를 타거나 높은 곳을 올라갈 때는 버스를 타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는 뭐다?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안전 손잡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왕래 잦은 곳에 손잡이를 달아 자리심을 높여주는 도구다. 자, 여기에 보면 고정형이고요. 얘는 뭡니까? 변기 거치형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안전 손잡이. 경사로 휠체어를 이동하는 대상자의 이동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거는 실내죠. 실내에서는 차에 이렇게 얹어서 휠체어 올라가고요. 이거는 실내, 턱이 있는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경사로. 그래서 경사로는 실내가 있다. 그래서 이 지금 경사로는요, 복지용구에서 구매용품도 되고 대여 품목도 되죠. 목욕의자. 불편한 대상자를 목욕시키거나 머리를 감길 때 대상자의 자세 유지를 도와주는 용품이다. 앉는 면이 높지 않고 등받이가 높고 팔걸이가 있으며 귀대에 앉아도 넘어지지 않는 안정적인 것이 특징이다. 자, 선생님, 물이 빠지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높낮이를 조절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목욕의자는 뭐라 했습니까? 욕조의 욕조의 높이와 같아야지만 낙상 위험이 적다. 기억나시나요? 목욕의자는 욕조의 턱과 높이가 같은 게 좋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물바지가 있죠. 그래서 의자는 너무 높지 않는 것이 좋고 물이 빠지는 게 좋고 너무 미끄럽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등받이가 있고 팔걸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깊숙이 앉고 등받이에 받치고 팔걸이를 해야 된다. 자, 이런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목욕 리프트,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할 수 있는 용품이다. 등받이 각도와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녹이 쓸지 않는 재질로 대상자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전기 코드를 꽂아 쓰는 게 아니고 충전재를 써야 된다. 선생님, 리모컨으로 해야 되고 자동으로 해야 되고 녹이 쓸지 않는 재질이어야 된다. 충분히 앞에 문제풀이에서 설명드렸죠. 이동 욕조, 침대 위나 거실 등에서 목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평평하고 이물질 없는 장소에서 한 번에 한 사람만 사용하자.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되면 옆에 배수 밸브를 열어 적시 물을 뺀다. 이게 중요하죠, 선생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배수 밸브를 열어 적시 물을 뺀다. 자, 이동 욕조도 우리가 뭐다? 복지 연구 중에서 구매 품목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동 욕조는 대여 품목입니다, 선생님. 이동 욕조는 대여 품목입니다. 대여 품목입니다. 자, 미끄럼 방지 용품, 물기를 머금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하자. 자, 요런 우리 옛날에 애들 욕조에 이 패드 같은 거 붙였잖아요, 그죠? 욕창 예방 방석,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동할 때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특수 방석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휠체어에도 이렇게 깐다는 거죠. 욕창 예방 매트리스, 압력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욕창을 예방하는 것이다. 하루에 한 번 대상자의 등과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동작을 확인하자. 모터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 이 두 개가 고장이 자주 나요. 그래서 이것은 구입 대여 품목에 해당된다.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서 확인하자. 코드가 자주 빼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 자세 변환 용구,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자세와 위치를 변환하기 위한 용구이다. 쿠션에 부착된 지퍼는 어떻게 된다고요? 대상자의 신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감춰져 있어야 한다. 내부 충전재가 커브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하며 너무 딱딱하지 않아야 한다. 너무 미끄럽지 않아야 하죠. 커브를 분리해서 세차 소독할 수 있어야 하고 변색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선생님, 자세 변환 용구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침대 관련 복지 용구, 침대, 수동 침대, 정동 침대가 있죠. 침대에는 등판, 다리판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올라가고 왼쪽으로 회전하면 내려간다. 이거를 플랭크 손잡이를 하죠.
높낮이 경사도 등을 리모컨으로 조절하면 이건 전동 침대고요. 플랭크 손잡이로 조절하면 이건 수동 침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문제가 나왔죠. 우리는 플랭크 손잡이 주변 공간을 확보해서 침대를 이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자. 플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하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착된 식판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놓는다. 자, 식판은 쌩이 머리 쪽이 아니고 다리 쪽에 있죠. 식판의 높이는 어디예요? 대상자가 앉았을 때 가슴과 배꼽 사이이다. 자, 이런 거 있었어요. 자, 침대는 요양보호 대상자가 쉽게 일어나고 스스로 활동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한다. 침대 난간, 침대 측면 난간으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래서 침대 난간을 올려놔야 되죠. 높낮이 작동 손잡이, 이것을 프랭크 손잡이라고 한다. 등판과 다리판의 경사도와 높이를 조절하는 손잡이다. 선생님 요즘에는 수동 침대보다는 전동 침대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배회 감지기. 자, 앞부분에도 했었죠. 치매 대상자가 배 또는 길을 잃을 때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품이다. GPS, 위치 추적 서비스로 대상자의 위치는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가족에게 알려주는 장치인데요. 이것은 목걸이형과 손목 밴드형이 있다. 요즘 잘 나오죠. 그다음 메타형 배회 감지기. 대상자가 영역을 벗어날 경우 가족에게 소리, 빛, 문자 등으로 알려준다. 침대 또는 바닥에 설치한다. 그래서 문제가 뭐였습니까? 침대 또는 바닥에 설치한다. 메타형 배회 감지기는 하지만 우리는 매번 전기가 잘 들어오는지 작동을 하는지 환자가 걸려서 낙상되지 않게끔 살펴봐야 된다. 이런 것을 선생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